김재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맺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 가서 일을 잘못하고 사고 치가지고 그 사고 치고 우리 당원이 다 똥바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반드시 당원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대선이고 총선이고 늘 이기는 정당, 항상 이기는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재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은 어디에서 왔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그리고 그 앞에서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주자유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민주정의당이 있었습니다.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서 민주자유당이 된 것이죠. 우리가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면 인정하기 싫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정의당이 바로 전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주에 가서 꿇어앉아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오면서 탄핵도 겪고 지방선거에 실패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치 조폭들이 항복선언하듯이 꿇어앉아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힘을 누가 지탱해 왔나요? 국민의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정당이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인 결사체입니다. 정당법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죠. 결국 정당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전당대회 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의 당원들이 모여서 우리 당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당에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 또 당헌 당규를 통틀어서 보면 당원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만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그리고 당비 납부할 의무. 그런데 우리는 어땠을까요? 과연 우리 당원들에게 권리를 확보해 줬나요? 지금 과거 100만 당원이 점점 줄어서 이번 전당대회에는 28만 명이, 책임당원이 28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80만 명이 넘습니다. 30만도 안 되는 이 기간 당원과 80만이 넘는 당원들이 선거에서 붙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무너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정당의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박수부대로 전락했습니다. 당원들 사기가 바닥입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마치 북한에 저런 식으로 박수부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원들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당원들은 무시하고 공천권은 전행하고 당원들은 의사결정에 당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민심과 유리된 당심을 따르면 민심을 거역하기 때문에 당은 망한다. 그런 논리가 횡행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당원들은 우리 당을 망치는 존재라는 겁니까? 당원들의 뜻을 따라가면 당이 망하는 것입니까? 우리 당에서 당원은 우리 당의 적입니까? 보다 더 훈련되고 심사숙고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당원들, 그 당원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당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우리 당을 떠나지 않고 더 많은 당원들이 우리에게 모여서 우리 당을 이끌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개혁은 바로 당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무적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당원들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선 승리의 전략사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은 바로 대선 승리의 전략사령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원들의
당원들을 지금 현재 책임만 지우는 책임당원이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당원.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를 꺾는 당 지도부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리당원으로 바꾸겠다 하니 벌써 많은 분들이 전부 뺏겨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책임당원이 권리당원으로 되는 그 하나만으로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수진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재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독재예요. 어떻게 들어갔죠? 수초에 발이 달렸을까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부하냐. 핵심 부하란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군요. 검찰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글쎄, 저도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한 조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정치부 사회부 기자로 25년 가까이 일하다 작년 4월 총선 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초선의 패기와 열정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에 더 선명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퇴행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정치 혁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조국 씨 부부는 남에겐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라면서 자기 자식들에겐 탈법과 반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국에게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산권력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지만 실제로 하자 검찰총장을 찍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일자리는 격감했습니다. 2달에 한 번꼴로 무려 25차례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역대 최악으로 치솟았습니다. 세금만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세금 성장을 주도한 겁니다. 코로나 백신 가뭄을 자초하고도 K방역 운운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4.7 보궐선거는 중도 실용의 정치가 승리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아스팔트 보수 같은 극단에 더는 기대선 안 됩니다. 이제 이념은 낡은 유물로 전락했습니다. 젊은 층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등을 돌렸습니다. 중도 실용으로 무장하고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이 지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끊임없는 국민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역대 대선 결과는 호남의 지지 없이는 집권할 수 없음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 공약은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남에 대한 우리의 변화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전 단 한 번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3월 9일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고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지니게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고, 그리고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전선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지난해 여름 섬진강 대홍수 때 저는 윗마을 구례, 아랫마을 하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리에 빠진 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분들의 동반자가 돼야 합니다. 당대표를 도와 중도 실용과 민생이 입각한 수권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서울의 당협위원장입니다. 40대입니다.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우리 당에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 저부터 채우겠습니다. 수도권, 호남 출신 많은 서울, 그리고 40대와 50대 저부터 파고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1년 국회에서 저는 정말 치열하게 맞서고 치열하게 뛰어왔습니다. 말 아닌 실천으로 보여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전선에 조수진 세워주십시오. 반드시 꼭 승리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대원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대원 위원장님 진심 어린 사과가 제 마음을 움직이네요. 국민들 다 알고 있다. 네. 예, 국민들 요즘은요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고. 아니 청년들이 서울의 결혼을 못하고 위상자처럼. 자녀를 못 낳는데 공원이 있어가 뭡니까? 보수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의 안정이고 그 공동체의 안정은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 없이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대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입니다. 보수가 주류에 서고 진보가 양념처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국민 다수가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진보가 보수를 압도했습니다.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보수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시 출신, 박사 출신의 머리 좋은 사람들, 큰 부를 일군 기업가 출신들, 예체능을 한 사람들도 전부 세계대회에 나가서 1, 2등을 한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우리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제점을 줬습니다. 말과 삶이 전혀 다른 이런 인물들을 우리 당의 얼굴이라며 국민 앞에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TV 화면을 채우고 신문 지면을 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수의 정신입니까? 첫 번째로 보수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만큼이나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안정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한경제체제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적 약자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있는 이유가, 또 정당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주의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작년 초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세금 퍼주기라고 공격하기 바빴지 정말로 하루하루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버티면서 하루를 넘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과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가슴으로 안았다면 지난 4.15 총선에 그런 참패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보수의 정신은 바로 정치 이전의 염치를 아는 겁니다. 정치 이전의 염치란 이 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저랑 6개월 이상 방송을 같이 하면서 매번 저를 놀렸던 말입니다. 그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못난 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이전에 염치란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하고 싸웁니다. 잘못하고도 반성할 줄 모릅니다. 그런 당이 어떻게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정당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당 망하지 않고 있는 게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오른팔을 팔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면서 다시 나온 사람들, 지난 황교안 최고 지도부에서 우리 당 총선을 다 망치고 그때 정말 바른 말 한마디라도 하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마치 자기 직업이 최고위원인 것처럼 그렇게 다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퇴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이고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수 정신의 회복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리를 똑같은 집단으로 낙인 찍고 우리 전체를 퇴출시킬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당을 망쳤으면 제발 염치와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보수의 정신은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군대 가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음주운전 안 하고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이거 국민들이 다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런 것도 안 지킨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우리 당의 얼굴이라며 국민 앞에 내놓는 이런 부끄러운 짓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국민이 요구하는 보수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권력 잡고 있는 저들처럼 입으로만 공정, 입으로만 정의 외쳐서 되겠습니까?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 집행, 그리고 약자들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책,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중도층이 돌아서고 내로남불에 지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지친 진보층까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미경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해병대에게는 자긍심을 다시 찾아주고 그 피해자는 우리 국민 각자 개인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깨닫는 자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먼저 움직이는 자가 결국 지켜내는 거예요. 네, 저 정미경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당원들과 또 국민들과 만나고 일주일에 절반은 집에 못 가고 함께 자고 거의 노숙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거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발 이겨라. 이기는 야당을 원해요. 제발 강해라. 강하는 여당을 원하셔요. 강하는 야당을 원하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이겁니다. 정권 교체해라.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방안을 연구하던 중에 마침 요즘에 TV에 아주 뜨는 프로가 있습니다. 강철부대라고. 그 강철부대를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때는 이겨야지, 강해야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번에 슬로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철부대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서 반드시 강한 야당이 돼서 정권 교체 해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하는 지금 단일 지도 체제에 가장 약점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기구의 단순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권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권력이 당 대표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좀 노련하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해야 될 거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 그 이후의 모습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공약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여의도 연구소를 확 바꿔야 합니다. 저쪽에는 지금 양정철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의도 연구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 당원, 전 국민들과 함께하는 최고위원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디어 수준이라도 전부 제대로 된 나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종목별로 언론은 이렇게 해주세요. 교육은 이렇게 해주세요.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를 최고위원 기구에서 다 받아서 그걸 깔끔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스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로 다시 세련되게 만들어서 다시 국민들 앞에 선보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흡족해 하시면 그때 그거를 우리의 공약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걸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또 당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 같다고. 맨날 이용만 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아, 이제 마일리지 전략을 써야 되겠다. 이제 열심히 하시는 당원들에게는 마일리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정권 교체에 앞장서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이 다 전멸되신 거 아시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2번 수도권에서 했지만 공천을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 없다고 해서 떨어질 거 알고 나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수도 없이 떨어진 이 경쟁력 있는 위원장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 강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아픔은 여러분의 아픔이고 저의 전략은 여러분의 전략이고 저의 포부는 여러분의 포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을 바꿔야 합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면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해서 우리 제대로 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8개월 동안 다니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울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만큼 국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세금 문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전략을 세워야 하고 더 이상의 실수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안 됩니다. 노련한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혜진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3선 국회의원 조혜진입니다. 내년에 우리 정권 교체 못하면 망합니다. 경제는 사회주의로 가고 정치는 전체주의 독재로 가고 외교 안보는 한미일 자유동맹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동맹으로 갑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 시민단체 노조는 정권 홍위병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김일성 회고록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정권 교체 답 나와 있습니다.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당 혁신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 할 사람이 이번에 대표가 되어야 되고 최고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잘하나? 첫째, 사심 없는 사람, 정권 교체 외에 아무 목표가 없는 사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둘째, 범보수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과 전략, 추진력 있는 사람. 셋째,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대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조혜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모시고 대통령 선거 2번 이겼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본 사람 조혜진, 정권 교체를 해낼 사람 조혜진이 내년 대통령 선거 필승 카드입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되면 당에 대통합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바로 통합 단일화 작업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합당하고 홍준표 대표 복당시키고 윤석열 총장 입당시킵니다.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서 범야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도와 개혁 진보 세력까지 포함해서 아울러서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울 겁니다. 그리고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고 정권 인수 준비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 흥행 대박을 위해서 리얼리티 방식의 멀티 컨테스트를 도입해서 대박 터뜨리겠습니다. 네거티브 방어의 달인인 저 조혜진이 앞장서서 민주당의 공격 박살내고 무력화시키고 우리 당 후보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 교체의 힘은 당원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리 당원이 살아있는 당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당하고 민주당 차이가 뭡니까? 민주당은 당원이 펄펄 살아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되면 당원 대표자 회의 열고 평당원 회의 열어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여러분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 당원 주권혁명을 이번에 실천해서 그 힘으로 내년에 대선 필승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정권교체에 큰 싸움 앞두고 있는 우리 당에 질풍노도 같은 바람도 필요하고 태산 같은 바위도 필요합니다. 젊은 열정 필요하고 성숙한 경륜 필요합니다. 저 조혜진이 가운데서 무게중심 잡겠습니다. 중심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장, 노장 한 대 묶겠습니다. 개혁, 안정 조화시키겠습니다. 열정과 패기, 경륜과 지혜 하나로 녹여내겠습니다. 저 조혜진이 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 조혜진이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 조혜진이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모두 일어납시다. 내년에 반드시 이깁시다. 국민의힘 정권교체 새로운 대한민국 만세! 이현진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지껏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꿋꿋하게 응원해주시고 또 지켜주신 여러분께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진짜 최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과 우리 소중한 국민의 힘의 운명이 걸릴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 낯이 익으시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득표율표입니다. 잘 보시면 20대, 30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모님 세대인까지 전 세대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시며 참 오랜만에 소중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4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되짚어 볼까요?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그리고 결과의 부정의, 이런 삼중곡 속에서 우리 국민들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리며 또 사회 불공정에 낙담하며 참 참담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겨우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 돌아봐 주시고 혹시 기회를 주면 다시 소중한 내 삶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의 재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의 실책에 의한 잠깐의 반사이익 아니었냐, 우리가 과연 그 승리의 기운을 내년 3월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신 분들 여전히 많으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번 6월에 선출되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 당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반드시 이기는 후보, 승리를 품 안에 안겨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저희가 선출해서 안겨드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입니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띈 지도부 그리고 최고위원, 과연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까요?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첫째, 당과 국민들께 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당이 가장 어려웠던 2018년 당에 입당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바람이 부나 당원들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해 하면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싸움이 아주 험난할 겁니다. 그런데 그 형세가 어려워지거나 혹시 내게 불리한 상황이 처해진다고 싸움을 포기하거나 당원들 앞에서 회피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 배현진 지켜보셨지요? 의리와 강단으로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킬 겁니다. 저는 싸움 앞에서 물러서거나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꼽히던 4선의 최재성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저를 보셨기 때문에 저의 저력과 패기는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 용맹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저는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가 3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진짜 통합, 진짜 변화, 그리고 진짜 승리.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까지 우리 당을 좀먹는다고 평가했던 계파주의와 비겁한 기회주의와 그리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던 패배주의, 이것을 불직시키고 당의 가장 공정한 경쟁의 무대, 경선의 무대를 만들어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진정한 승리의 무대, 승리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적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무대의 서본자,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배현진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줘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야 할 때 비겁하게 좌고우면하거나 우물쭈물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러했듯 여러분의 가장 유능한 칼이자 단단한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품에 가장 소중한 정권교체라는 승리 안겨드리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진짜 최고로 만들어드리는 진짜 최고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3월에 우리 소중한 진짜 대한민국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배현진에게 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영이고요. 카이스트에서 처음으로 암호를 비즈니스는 신뢰야 믿음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안한 딜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최고위원 한 명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이영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원 여러분, 내년엔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권 교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솔루션을 여기에서 찾겠습니다. 바로 디지털입니다. 2017년 대선 때 우리는 드루킹에 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가짜 아이디를 만들고 가짜 댓글을 만들고 가짜 여론을 만들어서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이 공정하지 못한 게임에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020년 우리는 빅데이터에 무지했습니다. 그 결과 총선에서도 참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와 함께 유권자의 동선 데이터에 대한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길을 내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민심을 읽고 그 민심에 가까이 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압승했고, 그 민주당의 압승의 주역은 바로 빅데이터였습니다. 미국의 사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화당은 i360이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성별, 연령, 그 다음에 선호도, 심지어는 어떤 잡지를 구독하는지를 예측하고 추측해서 맞춤형 정책을 유권자 개별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과학입니다. 대선은 데이터 전쟁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내년 대선, 큰 사이버 전쟁이 될 내년 대선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1년 디지털로 정치 혁신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73년 동안 종이로 입법을 진행했습니다. 21대 최초 디지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법안의 50% 이상이 전자 발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정당 위원장으로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그룹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종이, 문자, 전화, 팩스, 국민의힘에서는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4.7 재보궐선거의 디지털 유세본부장으로서 빅데이터 전략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저와 일해보신 분들, 상임위에서이든 국민의힘에서이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의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다.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색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국회와 국민의힘과 선거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데이터로 정권교체 이룩하겠습니다.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공정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당과 시도당이 연계된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재 DB와 싱크탱크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대선에도 드루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망가지시겠습니까? 내년 대선에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전쟁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무너져 내려가시겠습니까?
어떤 디지털 전문가도 없이, 어떤 사이버 전문가도 없이 내년 대선을 국민의힘은 정말 준비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최고위에 나온 이유,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선출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의 핵심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역량을 대선 승리에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영에게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태우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소중함을 알고 저희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도태우입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는 국민의힘 진정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한반도 남쪽의 빛과 북쪽의 암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빛의 근원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진정성 부분에서 취약성을 겪음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겪고 있고, 진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대변한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정통 가치의 대변뿐만 아니라 진정성 부분에서 확고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도태우를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우리 당이 살아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198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격동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무엇인가에 대해 큰 의문을 갖게 되었고, 1989년 서울대학교 국문과로 재입학했습니다. 이후 소설가로 등단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하다 사법시험 합격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탄핵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력을 거치면서 하나의 해답을 얻은 것은 적법 절차라는 말이었습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의 핵심은 적법 절차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정점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탄핵 사태를 맞이하여 이러한 헌법에 바탕한 법치가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저는 저항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체제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9.19 남북 군사합의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하는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진정성 위기를 겪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탄핵소추 의결에 관련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우리 당의 일부는 찬성이었고 일부는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찬성이라는 것은 우리 당의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탄핵에 이를 만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운동권에 의한 국가 약탈이 일상화된 문재인 정권 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의 투쟁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그 탄핵 찬성 입장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탄핵에 반대한 분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 뒤에 헌법재판소, 특검과 적폐청산, 그리고 독립성이 흔들리는 사법부, 투쟁의 과제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또한 함께 의문을 갖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처럼 찬성과 반대 모두에 대해서 진정성에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된 부분이 우리 당의 신뢰가 깎여나가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 사건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아닌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 합법화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김일성 우상화의 합법화와 관련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태경 의원을 대통령감이라고 한 이준석 당대표 후보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공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당은 뿌리인 대통령들을 자꾸 부정하는 방향으로, 단절하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 대통령들을 감싸 안는, 일관되게 긍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건국과, 아까 전에 보셨지만 건국과 산업화, 민주주의의 발전 모두를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의 바탕에서 당원들의 진정성이 연결되고 책임 정치의 바탕에서 우뚝한 그러한 역사를 주도하는 정당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 우뚝한 정당을 바탕으로 우리는 역사를 주도하는 국민의 힘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